네, 안녕하세요. 정태환입니다. 오늘 인프라 엔지니어 그룹 온라인 미덕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주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3사 솔직 비교입니다. 시작에 앞서 두 분이 하신 말과 동일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오늘 이 세션이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설플 수 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호스트 센터의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누리클라우드라는 브랜드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리눅서라는 닉네임으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인가 어제쯤 보니까 다른 세션에서 발표하신 분이 자격증을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멋있는데 하고 따라해 봤는데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 제 블로그는 리눅서 단 네임이라고 쳐보시면 간략한 여러 가지를 다룬 블로그고요. 일단 오늘은 먼저 프리티어와 접근성, 비용, 그리고 총 정리로 매점까지 4가지로 정리한 다음에 질문을 받는 식으로 할 거고요. 먼저 프리티어가 뭔가 라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리티어는 벤더에서 제공하는 체험 계정인데요. 보통 UI를 실험해 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일정량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750시간 12달을 기준으로 제공을 하고요. AWS는 파트너사에 연결되지 않은 신규 가입 계정에는 프리티어가 적용되고요. GCP 같은 경우에는 2가지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항상 무료라는 서비스랑 프리티어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애저 같은 경우에는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프리티어를 구독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WS의 프리티어는 먼저 EC2라고 불리는 컴퓨팅을 T2 마이크로 사이즈에 대해서 리눅스와 윈도우를 월 750시간씩 이거는 각각 750시간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인스턴스와 리눅스 인스턴스를 각각 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서울 리전에다가 리눅스를 만들어 놓고 뭐 미국 오레곤이라던가 버지니아 쪽에다가 윈도우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웹 속도를 체크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RDS T2 마이크로 사이즈도 또한 750시간을 제공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SQL 서버라던가 아니면 오라클 같은 라이센스가 들어간 인스턴스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오라클의 BYOL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프리티어인 줄 알고 썼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용할 수는 있는데 프리티어에 익스프레스는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BYOL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ALB는 15 ACU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게 ACU라는 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해가 하기 어려운 단위예요. 그래서 제 블로그로 계산을 했을 때 대략 한 25만 힛 정도를 받았을 때 15ACU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는 15기가 정도를 제공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토탈 15기가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용량을 확인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버레스라고 주로 불리는 람다 같은 경우에는 100만 리퀘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CP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무료라는 걸로 F1 마이크로 사이즈의 인스턴스를 제공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가 정말 작아요. 메모리가 700메가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링이라던가 아니면 작은 그냥 정적 웹사이트를 띄우는 데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F1 마이크로 사이즈만 쓰는 분들도 계시고요. GCP에서는 클라우드 펑션이라는 서버레스 함수를 200만 리퀘스트를 제공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벤더들과는 다르게 2배가량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GCP 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대량의 빅쿼리가 좋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프리티어에서 사용자들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빅쿼리에 대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벤더는 GCP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빅쿼리에 대한 프리티어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프리티어에서 GCP는 크레딧으로 $300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 $300를 12달을 나눠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용이 좀 불편하달까 아니면 좀 각박하달까 그런 부분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음은 애저인데요. 애저는 B1S 사이즈의 인스턴스를 제공하는데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리눅스와 윈도우즈 각각 별개로 750시간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SQL 데이터베이스라는 서비스로 트랜잭션 단위로 제공을 하는데, 이게 저는 살짝 그 빌링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식으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애저의 대부분의 설명이 그렇지만 이걸 사용자가 잘 이해하라고 만든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 설명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저는 로드 밸런서가 무료인데요. 일단 IP만 무료입니다. 트래픽이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컴퓨팅은 없습니다. 동일하게 애저 펑션 같은 경우에도 100만 개의 리퀘스트가 프리티어고요.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애저 정말 이게 굉장히 각박한 게 $200를 한 달 안에 다 써야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AWS 같은 경우에는 750시간 12달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GCP 같은 경우에는 $300 12달이죠. 근데 애저 같은 경우에는 $200를 한 달 내에 다 쓰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쓰기 위해서 커다란 사이즈 인스턴스를 만들자니, 사실 커다란 사이즈 인스턴스 뭐 $200면 간단히 쓸 수 있죠. 그런데 서비스를 만들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쓰려고 마음먹으면 너무 적고, 작은 인스턴스 여러 개를 만들어서 테스트하기엔 $200 좀, 그래서 이게 한 달을 주고서 $200는 조금 벤더치고 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리티어에 대한 결론을 내자면 VM을 이용해서 장기적인 클라우드에서, 그러니까 웹, DB, 와스 뭐 이런 식이라던가 아니면 로드 밸런서,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한 CDN 서비스, 그러니까 전통적인 2티어나 3티어의 서비스를 구성하고 싶다,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테스트를 하고 싶다 하시면 AWS를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SQL 서버든 윈도우 종속적인 서비스는 확실히 애저가 좋습니다. 제가 몇 번 그냥 간략하게 써봤는데, 뭐 윈도우 인스턴스는 올라오는 것도 빠르고, 뭐 기본적으로 SMB에 대한 제한 같은 것들이 너무나 편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윈도우 종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애저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과 빅쿼리 이런 것들이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GCP는 정말 쉽게 사용하고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티어에서도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사용하고자 한다면 GCP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접근성인데요. 제가 이 항목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세션을 들어주시는 분들의 수준을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어 그래서 결국에는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를 넣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접근성은 얼마나 퍼블릭 클라우드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초보자의 입장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봤을 때 어떤 게 생각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접근성은 AWS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정말 많고 정말 다양해요. 160개 이상의 서비스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AWS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게 있죠. 고객 고객이 원하는 게 있다면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AWS에서 주로 하는데요. 근데 정말로 이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려는 시도를 AWS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 많은 서비스 중에 뭘 사용해야 할까? 이런 가이드가, 많은 교육들이 있지만 아직도 사실 튜토리얼 모드에서는 뭘 사용할지 모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GCP입니다. GCP는 콘솔에서부터 구글이 가진 창의성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창의성이냐면 각각 서비스들이 너무나 쉘에서 편하게 만들어진다던가 '이게 될까?'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돼요. 예를 들어 보자면 AWS의 람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AWS 종속적인 서비스로 주로 서버레스로 사용한다기보다는 AWS 내 인프라를 제어하고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지만 GCP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서버레스가 어 컴퓨팅이 없이, 서버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정말 그런 제한들이 많이 없다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이죠. 그리고 구글은 네트워크망이 AWS보다 굉장히 튼튼한 편이에요. 그래서 GCP에서도 자랑하는 것들이 그 애니캐스트를 지원하는 글로벌 로드 밸런서와 그 커다란 대역폭들도 마음껏 전송할 수 있게 멀티 리전을 가진 버킷들이 정말 잘 되어 있다라고 자랑을 하는데요. 사실 근데 SLA가 엉망이라서 좀 이게 '그렇게까지 자랑을 할 만한 건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접근성을 보자면 구글에서는 클라우드 쉘이라는 것을 제공해요. 이게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거든요. 뭐 일단 쿠버네티스 같은 걸 사용한다라고 해도 그 쿠버네티스 CTL 같은 걸 사용할 때 클라우드 쉘에 올린다든가, 테라폼이라든가 앤서블 같은 것도 클라우드 쉘에 올려서 GCP 자원들을 컨트롤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너무 편해서 저는 GCP의 클라우드 쉘은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애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래요. 윈도우 서버를 사용한다면, 만약에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애저를 사용할 것 같아요. 윈도우의 종속성 때문에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애저는. 이 많은 기업체들을 흡수하려고 애저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도들이 오픈 소스 업체들을 많이 흡수를 해서 지금 애저는 정말 많은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제가 최근에 애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서비스를 이걸로 만들려면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몇 번 했었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AWS에서 서비스를 만든다, GCP에서 서비스를 만든다 하면 제가 이 로직이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써야 한다라고 생각이 나야 하거든요. 근데 딱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애저는 독스에서 같은 동작인데 다른 명령어를 너무 많이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독스 내에서도 애저 쉘로 만들 수 있는 인프라들을 각각 다른 명령어로 여러 가지가 버전마다 또 다르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애저의 클라우드 쉘은 GCP만큼은 접근성이 좋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애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접근성은 사실 여기에다가 처음 접속하면 뭘 해야 될까 생각을 적어 놨는데 서브스크립션 때문에 처음 접속하면 뭘 해야 될까가 아니라 어떤 구독을 선택해야 될까 항상 고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저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라면 애저는 정말 힘든 선택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은 접근성은 AWS, GCP, 애저 순입니다. 사용자가 많은 AWS는 당연히 접근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자료가 많고. 그리고 GCP는 그 UI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클릭해서 이게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어딨지?'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냥 파란색의 그 아이콘들이 너무 눈을 산란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힘들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는데 애저는 구독부터 사용자의 접근을 막아요. 제가 이 애저 구독 관련한 부분 때문에 조금 이건 파트너 사이 문제이기도 한데 그 애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계정을 만들어서 구독을 받는 게 그 일반 사용자로서는 파트너사에 붙일 때 좋은데 일부 파트너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AD에서 일반 계정을 생성해서 구독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는 리소스를 자기 계정으로 떼갈 수가 없어요. 이 경우 때문에 최근에 애저 커뮤니티나 저희 고객사로부터 그 "계정을 뗄 수 있냐? 리소스를 뗄 수 있냐?"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 이게 파트너 사이 문제인지 아니면 이 구독을 연결하는 방법의 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진 못했는데 만약에 사용하시게 된다면 애저 구독에 붙일 때 따로 그 어드민 계정을 가진 그 계정을 생성해서 파트너사에 붙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클라우드 쉘을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건 GCP와 애저지만 역시 클라우드 쉘의 지원은 GCP가 좋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어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건데요. 비용은 진짜 클라우드의 시작과 끝이죠. 그래서 클라우드로 가는 성공과 실패의 대부분은 비용입니다. 이게 "클라우드가 좋대서 마이그레이션 했더니 돈이 많이 나온다." 뭐 이러면 정말 그 "서버 사용하는 것만 못하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이건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아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는 탄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염두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일단 초기 비용 계산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소규모 웹사이트부터 서버리스에 대한 비용은 역시 그러니까 티어 구분으로 인해서 서버를 인스턴스를 만들고 비용을 하게 되면 고정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그 인스턴스도 초 단위 빌링을 하게 되는데 이 초 단위 빌링도 사실 마음에 안 든다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땐 서버리스를 사용하고요. 대규모 서비스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이제는 컴퓨팅 비용보다 트래픽 비용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트래픽 비용에 대한 계산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트래픽 비용은 사실 단편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비스가 잘 될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서 하루치 서비스만 가지고서 전체 비용을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전환을 계획한다라고 하면 트래픽에 대한 비용이나 지표들을 한 달 이상 모아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각 퍼블릭 클라우드마다 비용 계산기를 모두 지원하니까 상세한 내용들의 지표가 있으시다면 비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비용 계산을 해 보는 게 좋으시겠죠? 자, 제가 시나리오를 짜 봤는데요. 소규모 웹사이트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2 티어로 웹하고 DB로 구성되고, 웹은 아파치고 DB는 MySQL로 HA 구성을 모두 다 필요로 하는 구성으로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고요. 웹이나 DB 둘 다 코어는 2 개고 4 기가 메모리를 가지게 됩니다. IO는 높지 않기 때문에 기본 뭐 제너럴 퍼포즈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걸로 하고요. 이미지 저장 용량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블럭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50 기가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한번 배포되면 한 1 년이나 2 년간은 변경이 없을 거라는 예상을 했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AWS에서 먼저 견적을 뽑아 봤어요. 그래서 AWS는 웹에서 T3 미디움 사이즈가 이코어 4 기가의 메모리를 지닌 인스턴스 중에 제일 싸서 일단 이 인스턴스로 채택을 했고요. OS EBS 8 기가를 포함해서 비용을 계산했고, DB는 RDS T3 미디움 사이즈의 멀티 에이지 HA 구성이라고 불리는 설정을 켜서 비용을 계산해 봤어요. 그리고 ALB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성만 해서 한 달 유지 비용이 16.43달러고요. 그리고 S3 50 기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트래픽 비용은 계산하지 않고 그냥 저장 비용에 대한 계산만으로 1.25달러를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GCP 같은 경우에는요. GCP는 E2 미디움 사이즈 2 개를 계산했고, E2 미디움 사이즈 같은 이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AWS의 T 계열과 비슷한 유형의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8 기가 SSD를 포함하고, DB는 클라우드 SQL의 그 MySQL 지원하는 걸로 추가 라이센스 비용이 들지 않는 인스턴스를 채택했고요. DBN1 스탠다드 1 인스턴스를 채택했고, HA 구성까지 했더니 비용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LB랑 IP 1 개까지 해서 7.3달러가 발생하는 걸 확인했고요.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인데 50 기가에 대해서 1.5달러 발생했습니다. 특이 사항은 GCP가 정말 이게 머리가 좋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메모리가 나와 돌아서 그렇게 했다 해야 될지 좀 모르겠는데요. 비용이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랑 같은 메모리의 인스턴스를 비교했을 때 비용이 조금씩 낮은데 코어가 1 개씩 적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메모리로 비교를 할지 코어로 비교할지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결국에는 사실 메모리로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메모리로 비교하게 되면 GCP 비용이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보다 확실히 낮아요. 그다음 애저 같은 경우에는 B2S 스탠다드거든요. 애저 같은 경우에는 SKU라는 그 단위를 써서 프리미엄과 뭐 스탠다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계층을 나눠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B2S 같은 경우에는 표준 계층이고요. 표준 계층 웹을 일단 2 개로 OS 디스크 포함해서 계산을 했고, DB는 애저 데이터베이스로 선택을 했는데, 제가 이걸 계산하다 보니까 젠5랑 이 낮은 계열이랑 그냥 외부에서 보이는 비용은 똑같은데, 비용 계산기에서 실제 비용 계산을 해 보니까 어
비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제가 클럭까지 보려고 했는데 클럭은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비슷한 인스턴스를 계산한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그리고 로드 밸런서는 스탠다드 계층으로 18.25달러고요. 블럭 스토리지는 50기가입니다. 이거 비용에 대해서는 굳이 다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제가 표로 정리는 쭉 해뒀어요. 그래서 합계로 보자면 애저가 비싸군요. 그리고 AWS, GCP 이렇게 되는데 제가 언급했던 바로 그 애저와 AWS, GCP 이렇게 순으로 비용이 큰데 GCP의 코어가 한 개씩 적은 것 때문에 가격이 싼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어로 계산하면 확실히 GCP가 AWS보다 비쌌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코어로 계산하면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의 메모리보다 2배가량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어를 2개로 선택한 메모리를 8기가를 줘요. 이 부분 때문에 GCP의 비용 계산이 쉽지 않았는데 견적서를 작성한다라고 하면 저는 GCP 비용밖에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GCP 가격 계산이 애저나 AWS를 견제하기 위한 가격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벤더를 선택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취향이죠. 네, 그 사용자의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마존에서 윈도우를 사용하는 고객사분들도 계시고 아마존에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ETL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거의 모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취향과 기능이죠. 근데 만약에 같은 양의 작업이다 했을 때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쪽으로 갈 거고 거기에서 또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많은 고민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비용 계산은 정말로 단순한 비용을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고정 자원에 대한 비용을 보여드렸어요. 이거는 근데 제가 시나리오를 만들고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비용이 있지만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GC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 작은 소규모 웹사이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용량이 적으면 인스턴스 사이즈를 줄이면 되죠. 그래서 GCP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동으로 이 GCP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지표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알맞는 인스턴스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 지표들을 GCP에서는 수집을 한 다음에 콘솔에서 인스턴스 사이즈를 조정하라는 노티를 계속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GCP는 비용 절감의 그 폭이 큽니다. 그리고 AWS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도 같은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표에 대한 수집도 굉장히 길고 비교군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옵티마이저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물론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지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고 클라우드 워치를 이용해서 뭐 지표가 얼마만큼 올라가서 인스턴스를 줄여야지 이런 계산들을 계속 했었어야 됐거든요. 이전까지는. 근데 AWS 옵티마이저가 나오면서 그런 비용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지만 그래도 GCP보다는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애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에 있어서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유는 결국에는 라이센스 때문인데요. 라이센스 그 예약 인스턴스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예약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약정을 걸어서 일정 할인 비율로 인스턴스를 예약하고 쓰는 건데요. 이 약정 비용에 AWS나 GCP에서
윈도우 MS 계열의 그 패키지나 솔루션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AWS나 GCP는 예약 그 약정 비용의 할인율이 라이센스 비용은 빠져 있어요. 하지만 그 애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약정 비용이 그 할인율에 라이센스 비용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윈도우 스탠다드 라이센스를 사용한다, 3년이다 하면은 뭐 비용이 최대 막 $500 이렇게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 계산을 할 때는 꼭 라이센스 비용까지 생각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총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그래서 애저는 솔직히 UI가 너무 느려요. 정말 느려요. 이렇게 느리게 만든 이유가 있을까? 아니면은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UI를 좀 더 빨리 할 필요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삭제나 생성을 했을 때 생성이 됐으면은 GUI에서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새로 고친 버튼, 그러니까 F5가 아니라 애저 콘솔 내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야지 GUI에서 보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들은 그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하다가도 이 만들고 나서 새로 고침을 안 눌러서 생성은 됐는데 안 보여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CLI가 같은 결과의 다른 명령어가 너무 많아요. 이게 사실 파워쉘에서 애저 컨트롤하는 CLI랑 애저 CLI 이 두 가지 버전, 애저 RM인가요? 그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눠져서 이 CLI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같은 결과의 다른 명령어가 생긴 건데 저는 이거 좀 얼라이어스로 연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GCP 같은 경우에는 좀 보안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익스터널 IP를 떼고 나트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웹 콘솔에서 SSH를 붙을 수 있어요. 이러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붙어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뭐 프라이빗 IP로 접근을 한다던가. 근데 이게 퍼블릭 IP로 접근이 돼요. 그 SSH에서 W 누르면 내 IP가 퍼블릭 IP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가끔 볼 때마다 GCP 좀 GCP 이 SSH 콘솔 서버가 뚫린다면 이 많은 컴퓨팅 시스템들이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닐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AWS는 클라우드 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AWS는 SSM으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브라우저 상에서 쉘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클라우드 쉘은 아직 지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AWS CLI를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로컬의 AWS CLI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AWS CLI를 저는 AWS 내에서 브라우저로 사용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스턴스를 또 생성해야 되니까 좀 헤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AWS의 클라우드 쉘을 얼른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이 좀 오늘 빨랐던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총정리가. 그래서 말이 너무 빨라서 아마 제가 시간을 제대로 못 보고 막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일단 오늘 준비한 자료는 이제 다 됐고요. 자, 그러면 그 질문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먼저
테크니컬 서포트 측면에서는 각 3사가 어떤가요? 이게 제가 테크니컬 서포트 측면에서 각 3사를 이용해 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GCP나 애저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학습자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AWS 테크니컬 서포트적인 부분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IT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두 개의 CSP를 선택해서 멀티 클라우드를 구성하려고 하신다네요. DR이나 벤더 락인을 회피하고 이때 사용자는 무엇을 고려해야 되고 두 개의 CSP 선택이 궁합이 잘 맞는 조합이 있나요? 사실 저는 멀티 클라우드 세팅을 지금은 굉장히 회피하는 쪽이거든요. 이게 이유는 결국엔 트래픽 비용이에요. 멀티 클라우드를 구성하려고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클라우드에서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비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CDN을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CDN만 제공을 하고 나머지 서버레스 같은 경우에는 뭐 GCP에서 사용하면 좋다 이런 구상들은 해봤는데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는 구성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멀티 클라우드 구성을 하시려고 한다. 그리고 게다가 조건이 벤더 락인을 회피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단일 클라우드 쓰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한준호 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오션 등과 비교해서 3개 회사는 어떤가요? 여쭤보셨는데 이거는 제가 제가 확실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테라폼 같은 경우에는 GCP가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더 질문해 주셔도 되는데 지금 제가 자 이제 하나 더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 답변을 못 해드렸긴 한데 질문이 없으신가요? 어,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3사의 라이센스 정책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황학범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릴 건데요. 오라클 BYOL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과의 계약에 의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오라클 BYOL을 사용하게 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라이센스로 변경하라고 하는데요. 이 변경하게 되면 다시 내릴 수는 없고요. 결국엔 그래서 클라우드 벤더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락인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실 게 아니라면 클라우드 BIOL을 전환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사 모드 3AG 구성인지를 여쭤보셨는데 AWS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존이 나왔고 GCP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의 AG 구성인데요. 애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전으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중부랑 남부로 2개 리전으로 제공되거든요. 근데 애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확히 AG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리전 내에 그러니까 리전 내에 다른 DR존이 있기야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3AG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애저 쪽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리전이라고 제공되는 것은
중부와 남부 두 개입니다. 정확하게는요. 그러면 질문이 얼추 다 된 것 같은데 오늘 세션을 진행하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